예, 이곳은 강원도 정선의 아우라지입니다. 이 아우라지는 그 두 개의 천이 합쳐져서 어우러진다고 해서 아우라지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고요. 아, 아주 좋은 날씨에 이곳에 와서 이 아우라지 하면은 또 그 왜 정선아리랑의 그 발상지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사실 그동안 뭐 주로 찍어서 올린 동영상들이 뭐 우주적인 차원의 존재론이라든지 또 우주의 진화의 어떤 정향성이라든지 뭐 이런 큰 얘기, 좀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많이 했고, 또 뭐 불교 얘기도 많이 했고, 이런저런 거대 담론들을 많이 얘기했는데, 이곳에 와서 또 이 정선 아리랑의 발상지라고 하니까, 오늘은 좀 그래도 제 본령, 제가 주로 관여하고 있는 그런 쪽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다름이 아니라 바로 그 문화 컨텐츠 분야입니다. 그 정선아리랑도 문화 컨텐츠죠. 그래서 그거하고 연결이 돼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하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뭐 워낙 그동안 형이상학 얘기도 많이 하고 한 거를 또 어디 버릴 수는 없고, 또 형이상학적인 것하고 연결시켜서 한번 컨텐츠를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 하고 있었는데, 그 어떤 한 그 학자, 아주 뭐 학자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할 정도의 거목이죠. 화이트헤드, 올리버 노드 화이트헤드. 화이트헤드의 그 과정 철학 또는 유기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컨텐츠의 어떤 창의적인 산출, 새로운 그 유형과 새로운 그 창의적 컨텐츠의 발생하고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담론적이면서도 형이상학적 차원까지로 끌어올려진 이론적 배경을 제공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에 생각이 미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한류 컨텐츠다 했을 때, 이 한류 컨텐츠가 뭐 특장점이 무엇이고, 또 왜 이것이 어떤 매력을 갖고 있고, 또 어떻게 해서 그런 매력을 갖게 됐고, 그래서 왜 이게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됐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적인 연구가 있었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서 경제학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제 하이브리디티, 혼종성 이론을 가지고 이 컨텐츠의 특성 중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를 한류하고 접목시켜서 또 분석하고 평가하는 그런 연구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저는 그 화이트헤드가 원래 이분도 사실은 버트란트 러셀하고 같이 그 분석 철학 쪽을 하시다가 어떻게 보면 노년에 그의 주저 과정과 실제를 발표한 이후 노년에서는 완전히 형이상학적인 그런 쪽에서 또 큰 업적을 남기셨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활동했던 그 형이상학적 분야, 그분의 그 활동기 중에 형이상학에 관련된 분야로 활동했던 시기가 대개 한 1930년대, 40년대 이때가 되는데, 벌써 이때만 해도 그 형이상학에 대해서는 또 담론적인 그런 그 분야에 있어서는 엄청난 공격이 들어왔죠. 철학사적으로. 그러니까 실존주의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해체의 그런 대상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 형이상학이란 것이 사실 힘을 잃고 비리비리하게 되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 와중에 그 해체가 디컨스트럭션이 대세이고
주류였던 과정에 그 시기에 정말 싱글 핸들리 거의 그 독자적으로 혼자의 어떻게 보면 그 외로이 이 형이상학의 새로운 또 토대를 닦고 이론을 세운 분이 화이트헤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디컨스트럭션 시대의 컨스트럭션의 거목이라고도 하고 뭐 이런저런 평가를 하는데, 아무튼 이분의 그 형이상학은 이게 아주 하나의 논리를 갖고 그 전체를 뚫어서 크게 담론을 만드는 방식은 아니고, 그리고 또 어떤 그 역사라는 것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이 존재가 생성되고 그것이 다른 존재들과 같이 관계를 맺어 나가면서 생성되어지는 과정, 그것을 아주 분석적으로 그 각각의 국면들을 섬세하고 예리하게 쪼개서 세밀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분의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사실 수학적인 내지는 과학적인 그런 분석, 이분이 원래 분석 철학으로 처음에 이름을 날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런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형이상학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어떤 존재, 그것을 이제 현실적 존재라,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형이상학은 굉장히 이분이 고안한 아주 새로운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는 단어들을 아주 논리적으로 연결해 가지고 전체의 프로세스를, 과정을, 형이상학적 과정을 기술하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분은 이제 현실적 존재 또는 현실적 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성되어져서 나타나고 그 이후에 또 어떻게 그 뒤를 잇는 존재들, 현실적 존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그 과정을 이제 분석적으로 풀어낸 건데, 그 과정은 몇 가지의 국면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페이즈, 국면. 이분은 페이즈라고 했고, 그것을 이제 번역할 때는 위상이라고도 그렇게 번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얘기하지는 않을 것이고, 이제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하나의 그 페이지들을 다 다루면서, 그것이 이제 우리 한류 컨텐트,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제 지금 많이 각광을 받게 되니 한류 컨텐츠의 발전 과정하고 접목을 시켜서, 이 한류 컨텐츠가 어떻게 이렇게 어떤 국면들, 어떤 위상들을 거쳐서 이 단계까지 오게 됐는가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의 이론적 배경으로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을 그것에 도움을 받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화이트헤드 과정 철학은 몇 가지의 국면 또는 위상으로 나눠지는데, 호응적 위상, 또 개념적 위상, 비교적 위상, 이게 크게 보면 이 세 가지의 페이즈들을 거친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처음에 시작하는 호응적 위상 이전에는 이제 시원적, 그러니까 프라이머리한 그러한 이제 상태, 위상이 있죠. 처음에 출발하는 시원이 되는 위상이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존재가, 현실적 존재가 이제 완성돼서 이제 과정을 마치는 것, 그것을 또 만족이라고 표현했어요. 만족.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5개죠. 그러니까 시원적 위상, 호응적 위상, 그리고 개념적 위상, 비교적 위상, 그리고 만족.
이것을 다 합쳐서 이분은 이제 합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성된 것, 어떤 그 현실적 계기가 생성되어 나오는 과정이죠. 그걸 이제 합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합생의 그 5위상, 그것들을 하나씩 좀 세밀하게 다루는 그런 것을 지금 기획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이제 개론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그 화이트헤드의 그 각 위상을 배경으로, 그 이론적 배경으로 삼아서 이제 우리 한류가 어떻게 지금의 단계까지 진행이 되어 왔는지를 설명하는, 분석해내는 그런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시도가 사실은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이른바 문화 콘텐츠 분야, 또는 뭐 이제 미디어와 콘텐츠 분야, 또 대중문화 분야, 문화 연구, 또 혼종성 연구, 이런 분야의 연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히 한류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있었죠. 산업적 영향, 산업적 의미, 또 그것이 갖는 어떤 그 문화적 의미, 여러 가지를 다루는 그 연구들이 있었는데, 이게 결국 한류의 컨텐츠란 것도 어떠한 영향들을 받아서 어떠한 그 여건들 속에서 자신이 등장하게 되고 몇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의 모습으로 성장해 왔다고 보는데, 그것을 그 하나하나 대비시켜 그 하나하나 분석적으로 예리하게 과정들을 묘사하고 그것을 깊이 있게 분석한 그러한 연구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새로운 시도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 이 동영상들을 앞으로 몇 회에 걸쳐서 이것을 시리즈로 이제 만들어서 한번 올리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그 전반적인 개론적인 그 소개를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앞으로 기회가 닿는 대로 그 각각의 위상들을 하나씩 그 짚어가면서 우리 한류의 발전 과정, 그리고 어떻게 한류가 어떤 그 과정과 어떠한 그 작용들을 통해서 몇몇 단계를 밟아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한번 분석해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쎄요, 이런 그 상당히 화이트헤드의 그 과정 철학은 이 철학사에서도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해체가 그 대세인 시기에 또 새로운 구성의 시도를 했던, 그러니까 새로운 형이상학을 제시하려고 했던 그런 그 존재로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내용도 아주 그 사실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복잡한 그런 또 난해한 그런 이론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다른 분야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화이트헤드의 그 아까 얘기한 현실적 계기 또는 현실적 존재들은 기본적으로는 화이트헤드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슨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런 나무라든지 우리 인간이라든지 이런 존재라기보다는 그것을 구성하는 그 기초적인, 어떻게 보면 원자적인 그런 개념들의 아주 미시적인 그런 존재들을 일단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라든지 인간이라든지 이런 거는 화이트헤드들은 그러한 현실적 존재들이 결합되어져 있는 결합체 또는 사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이트헤드의 그 이론을 어떤 한류라는 문화적인 어떤 생산물, 문화적인 창작물에 그 이론을 바로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논의부터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필요하죠. 그런데 화이트헤드의 그 저서, 그 과정과 실제, 그의 주저를 보면 그 실마리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위상들 중에서 그 비교적 위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비교적 위상에 대해서 화이트헤드가 과정과 실제라는 책에서 그 비교적 위상은 그 아주 단순한 존재들에게는 일어나지 않고 좀 복잡한 존재와 복잡한 현상에서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위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예로서 어떤 고등생물의 지적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 콘텐츠라는 게 바로 정말 인간이라는 고등생물, 생물체의 지적 활동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화이트헤드의 언급을 고리로 이용해서, 이 고리로 삼아서 이 화이트헤드 이론을 한류의 그 생성과 발전 과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접목시키는 것에 어떤 근거 내지는 정당성을 저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거를 포함해서 아주 독특하고 어려운 이 화이트헤드의 이론을, 과정 철학을 문화 콘텐츠, 특히 우리가 많이 논의되어 왔지만 좀 산업적 측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가 되어 왔지만 이런 그 좀 심도 있는 어떤 철학적 이론, 철학적인 그 깊이가 좀 깊게 들어가는 사상과 접목시켜서 바라보고 분석한 것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못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의미 있는 시도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요 컨텐츠들을 그러면은 몇 회에 걸쳐서 기회되는 대로 제작을 해서, 그래서 그 동영상으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그 첫 번째가 이제 시원적 위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프라이머리 페이즈, 그것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한류에 있어서는 그 시원적 위상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또 어떠한 영향을 그 이후에 한류에 미치게 되는 그러한 그래서 한류 콘텐츠가 다른 그 콘텐츠들과, 다른 지역에서 나온 콘텐츠들과 어떠한 출발점에서 다른 조건을 가질 수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멋진 정선 아우라지에서 촬영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